영아기 발달에서 두 번째 영상이에요. 네. 영아기 발달의 두 번째 영상은 인지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발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생각과 관련된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생각, 영아기 사고의 특성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발달 이론을 먼저 배웠는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발달 이론의 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아기는 삐아제의 그 이론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네, 기억나세요? 영아기는 감각운동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때의 특성, 24개월까지 아이의 특성은 세상에 대해서 인식할 때 네, 감각기관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각기관이 이제 뭔지 다 아시죠? 네, 시각, 청각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정보로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알게 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나 이때 말 못하잖아요 아직. 물론 이제 돌 지나면 요새는 좀 돌 전에도 말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 말을 잘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언어나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지가 않고요. 자신이 느낀 감각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의 이론에서 이 감각 운동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로 나눴어요. 6단계. 시기를 보시면 일단 이름을 좀 볼게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운데 뭐 그렇게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닌데 이름을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첫 번째 반사운동기, 두 번째 단계는 1차 순환 반응기, 세 번째는 2차 순환 반응기, 네 번째는 2차 순환 반응기의 협응기. 어렵죠? 다섯 번째가 3차 순환 반응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정신적 표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기는 반사운동기는 이제 생후 1개월까지. 왜 반사운동기겠어요? 그때는 반사 그 행동을 아이들이 하게 되잖아요. 어떤 거 하죠? 빨기, 잡기, 큰 소리에 반응하기와 같은 이런 반사적인 행동에 의존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그래서 이 반사적 행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반사 운동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차 순환 반응인데요. 이거는 1에서 4개월까지. 1에서 4개월, 100일 좀 지나서까지죠. 여기서 이제 단어가 뜻을 좀 아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1차, 2차 요 차이는 뭐냐면 1차는 나, 2차는 외부 대상. 1차 나라는 건 영아를 얘기하는 거고 2차는 외부, 그 영아 외부의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아의 관심이 외부 대상보다 자기 신체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4개월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1차라고 얘기를 붙이는 거고 순환 반응은 왜 순환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애들이 빨기를 한 번 빨고 그만하지 않아요. 빨기, 잡기 같은 거를 계속 합니다. 이때 막 손가락 쪽쪽쪽 빨죠, 애들. 네. 제 여동생도 손가락을 빠는 것 때문에 엄청 이제 고생을 한 게 아기 때는 당연히 손가락을 빨 수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까지도 손가락 빠는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네. 요새는 쪽쪽이 많이 빨게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1차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의 신체에 자기의 관심이 쏠린다는 거고, 순환은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2차는 뭐겠어요? 이제는 영아 신체보다는 영아가 외부에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거나 잡기 이런 도식이 발달을 합니다. 우리 도식도 이전에 이론에서 배웠죠. 네. 그래서 앞에 이론을 미리 배우시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론에서 나온 개념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를 들면 딸랑이 흔들기. 원래는 이제 자기 손가락 빨았는데 이제는 딸랑이 흔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치발기라고 하나? 치발기. 이거 저도 이제 아이 키운 지가 좀 되니까 가물가물한데, 치발기도 막 애들이 계속 갖고 놀고 빨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때는 2차 순환 반응기고, 그 다음 단계는 2차 순환 반응기의 협응기예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외부 사건과 대상에 관심을 갖는 2차 순환 반응기 플러스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 또 자신의 목표 부분이 추가돼요.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협응하게 되면서 그래서 2차 순환 반응기의 협응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8에서 돌 때까지, 8개월에서 돌 때까지. 그래서 방해물을 치우면서 성냥갑을 잡는다. 요런 게 협응한 행동이겠죠. 이때 보면 아이들이 대상 영속성 개념이 이때 획득이 되는구나. 대상 영속성 개념은 뭐예요? 어떤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아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요게 대상 영속성,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져도 이게 완전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게 대상 영속성이잖아요. 네, 앞에 부분 말을 좀 반대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대상 영속성 개념이 획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순환 반응기는 여기서 이제 3차라고 한 거는 앞에랑은 좀 또 다른 색깔의 얘기라서 헷갈려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게 뭐 셀프고 이게 외부면 이건 뭐냐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얘네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3차라고 붙인 거래요. 3차라는 거는 애들이 이제 요때부터는 뭔가 실험을 한대요. 실험.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요렇게 말이 뭐 실험이고 가설이지 내용은 쉬워요. 아이들이 장난감 북을 이렇게 막 쳐보고 그 북에 있는 북채로 쳐봤다가 그 다음에는 연필로도 쳐보고 그 다음에는 뭐 젓가락으로도 쳐보고 요런 식으로 어떤 소리가 날까 이렇게 가설을 나름대로 세우고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시기가 3차 순환 반응기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표상은 이제 18에서 24개월, 요거는 12, 18개월이고 이거는 18에서 24개월이 마지막 정신적 표상 단계인데 요때 이제 지적 능력이 놀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눈앞에 없는 사물을 그려낼 수도 있게 되고 또 뭔가 행동하기 전에 이제는 좀 생각을 해요,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요때 이제 지연 모방이라는 게 나타나요. 지연 모방은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이제 관찰했다가 한참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동생을 이렇게 목욕시켜 주는 거를 관찰을 하고 뭐 다음날 인형을 목욕을 시켜주는 흉내를 낸다거나 요런 게 이제 지연 모방인데 요런 게 이제 정신적 표상 단계에서 지적인 수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는 거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런 단계를 거쳐서 영아기에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아기에는 기억 발달을 합니다. 기억 발달. 그래서 이때 궁금하잖아요. 과연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이 기억 발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재인기억, 회상기억. 말은 어려운데 왜 이렇게 개념들은 용어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딱 말만 보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내용은 또 쉬워요. 그래서 재인기억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저께 10시에 땡땡 드라마 시청 후에 땡땡땡 광고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이거를 물을 때 네, 기억납니다 하는 게 이제 재인기억이고 회상기억은 어제 땡땡 드라마 시청 후에 본 광고를 다 말해보세요. 요게 이제 회상기억. 이거는 뭐가 더 어렵겠어요? 재인기억이 어려워요? 회상기억이 어려워요? 회상기억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 답쓰기 더 어렵잖아요. 네, 우리 중간고사는 주관식으로 갈지 객관식으로 갈지 아직 제가 안 정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강의가 계속되면 대면에서 시험을 또 못 보니까 그러면 이제 주관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갑자기 시험 얘기해서 흐트러졌지만
그래서 이제 영아 때 요 재인기억 능력은 어떻고 회상기억 능력은 어떤지를 이제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 영아의 재인기억은 상당한 재인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아기에 더욱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아의 회상기억은 단순한 형태의 회상기억은 영아기에도 가능하대요. 왜냐면 이게 더 어려우니까 회상기억이 더 어려우니까 요게 이제 재인기억보다는 발달이 늦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영아들도 회상 기억을 할 수 있구나.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앞에서 얘기했던 지연 모방. 얘네들이 지연 모방 행동을 보이네. 얘네들이 회상 기억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인 기억, 회상 기억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 그래서 요번 영상에서는 인지 발달, 언어 발달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에는 네, 요 앞에서 설명할까요? 영아기 언어 발달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론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학습 이론, 두 번째는 생득 이론인데 학습 이론은 말 그대로 그런 생물학적인 것보다 환경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생득 이론은 학습으로 언어 배우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 뭐겠어요? 첫 번째 이론, 학습 이론, 두 번째 생득 이론, 세 번째는 얘네 둘의 절충안. 보통 이론의 발달이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그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학습 이론부터 보면 우리 이전에 학습 이론 앞에서 배웠죠? 기억나세요? 이때 많이 등장했던 게 강화 그리고 모방이었어요. 강화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계속하는 거, 모방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거.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기억나시죠? 요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보면 여기서는 언어 발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강화를 받으면 그 소리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킨다. 하지만 강화받지 못한 소리는 소멸한다. 그럼 요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이 뭐 어버버버 뭐 옹알이하고 뭐 맘마 뭐 또 애들이 어떻게 하죠? 뭐 아이스크림을 아스크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때 이제 강화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아유 우리 애기 뭐 엄마 했어 아빠 했어 뭐 맘마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약간 비판의 시각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이 문법적으로 틀려도 이제 강화를 해주지 않냐. 어른들이 애들이 문법적 처음에 아기 때 문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도 강화를 해주는데 그게 점점 교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문법이 틀려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만 아이들은 문법적으로 점점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화를 해준다고 발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비판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언어 발달을 어떻게 보느냐. 사회학습 이론 기억나세요? 네. 반두라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방이 중요한 기제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한다.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학습 이론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학습 이론이 비판을 받는 건 아동의 언어는 강화를 안 받아도 저절로 발달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학자애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럼 문법적인 오류는 어떻게 모방으로 설명할 거냐? 왜냐? 엄마 아빠는 문법적인 오류를 안 했는데 왜 아이들은 문법적인 오류를 하느냐? 그거는 사실 그럼 엄마 아빠를 따라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문법적인 오류를 막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학습 이론을 비판을 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네. 앞에 신체 발달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네. 그리고 왜 안 지워지지?
네. 이제 생득 이론으로 넘어올게요. 앞에서 학습 이론 봤고, 생득 이론은 환경적인 요인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물학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이고요. 이제 촘스키라는 학자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리넨버그라는 학자도 나와요. 촘스키 되게 유명하죠. 노암 촘스키는 언어학자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앞에서 이제 학습 이론 비판하는 거죠. 강화나 모방 이론만으로는 언어 발달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는 언어 습득 장치예요. 그래서 LAD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 언어 습득 장치는 이제 언어가 여기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어 처리 기술, LAD의 언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언어를 산출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네. 이런 의문, 의미, 구문 이런 것들이 자료가 투입되고 언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 이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인간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의 구조 부분인데 이렇게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지금 PPT가 좀 바뀌었죠. 네. 갑자기 PPT가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거꾸로 PPT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수정을 하고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표면 구조가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고 심층 구조는 언어의 의미. 그러니까 네. 다시 설명을 해야 되죠, 제가. 언어를 이제 촘스키는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면 구조라는 거는 언어의 틀 같은 거죠. 그래서 문법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층 구조는 언어의 의미. 그래서 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언어를 얘기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촘스키는 넘어가고, 리넨버그도 이제 생득 이론의 학자인데요. 그래서 리넨버그가 얘기한 건, 언어가 학습 이론에 의한 거라면, 만약에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가 있다면, 아이가 어떻게 언어를 배우겠냐. 아기도 옹알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거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것이다.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종 특유의 특성이죠. 그리고 세계 모든 아동의 언어 발달이 비슷한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거는 생물학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넨버그는 언어를 학습하는 결정적 시기, 우리 결정적 시기도 배웠죠. 네, 결정적 시기가 여러 가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언어의 결정적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세에서 사춘기 시기가 언어의 결정적 시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근거를 대냐면 지니의 사례, 요거는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간단히 보면 이제 아동학대를 좀 오랫동안 심각하게 받았던 아이에게 그 사춘기 시기 이후에 언어를 학습을 시켰을 때 열심히 이제 교육을 시켜도 2세 수준, 2살 수준 정도의 언어까지밖에 도달하기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이민자 영어 문법 숙달 정도를 연구한 것도 이것도 교재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 3에서 7세 때 이민을 간 사람들은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15세 이후에 이민을 가게 되면 이 영어 문법을 숙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요때 많이 외국에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국내에서도 영어 공부를 영어 유치원도 막 보내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뭐, 좋다, 안 좋다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득 이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언어 습득을 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지, 그게 어떻게 정말로 습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제가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이고요. 연구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도 사춘기 이후에도 여러 형태의 언어 발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무슨 이론이겠어요? 학습 이론과 생득 이론을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제 브루너라는 학자예요. 네.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언어 발달의 윤곽을 결정을 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아동이 노출되는 언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져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브루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강조를 해요.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강조했던 다른 학자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비고츠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하게 얘기를 하는 게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에게 이제 반응을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LAD랑 다르게 LASS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 습득 지원 체계, 뒤에가 아까 디바이스였는데 여기는 서포트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언어 습득 지원 체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언어 습득 지원 체계는 뭐겠어요? 네,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겠죠. 예를 들면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이제 엄마가 따라하죠. 근데 옹알이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기가 옹알이 어떤 말을 하죠? 옹알이 그냥 뭐 의미 없는 말이라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기가 뭔가 소리를 내면서 뭔가 얘기를 하면 엄마가 따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기식 말투 뭐 그래 했죠요 뭐 이런 거 네, 제가 하려니까 너무 어색한데 아기식 말투를 이제 엄마가 따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 톤도 약간 고음으로 네 이렇게 하면 아기가 훨씬 언어 발달이 빨라지는 거고, 이제 아기식 말투로 아기 말을 따라하면서 동시에 아기들이 말을 틀리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수정되고 확장된 언어를 같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훨씬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발달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 발달 이론은 이렇게 세 가지 이론 얘기했고, 이제 영아기에 있는 언어 발달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발달 단계는 4단계예요. 4단계로 나눠져요. 울음, 옹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단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2단어 얘기하는 거. 쉽죠? 네. 울음, 옹알이 뭔지 아시고. 한 단어 문장 뭐예요? 맘마, 엄마, 뭐 이런 거. 2단어 문장, 물 줘, 이런 거. 뭐 또 뭐가 있지? 뭐 엄마 좋아,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나? 24개월경에 우리 아들이 어땠는지, 네. 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네. 그럼 울음은 태어나서부터 울음은 시작되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 발달의 우리의 첫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기한테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유일한 소통 수단. 처음에는 얘가 왜 우는지 울음으로 알기가 힘든데 우리가 조금씩 아이랑 이제 조율이 되면서 배고픈 울음소리네, 뭐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네, 이런 거 이제 엄마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화된 울음에서 분화된 울음으로 변화한다는 거. 두 번째, 옹알이. 옹알이는 2, 3개월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어와 유사한 최초의 말소리가 옹알이고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요거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면 이제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는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옹알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음소의 확장, 음소의 축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음소의 확장은 이제 옹알이 하면서 아이들이 인간이 내는 소리를 거의 모두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확장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하지만 축소되는 현상도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제 모국어만 거의 대부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이때 다른 나라 말을 접하게 되면 그 나라 말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국어와 유사한 음만 습득하게 된다는 그런 축소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단어 문장은 돌 때쯤 이제 한 단어 문장은 진짜 말 그대로 한 단어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만 발음이 좀 차이가 나죠. 네. 성인의 발음과는 차이가 나서 되게 귀엽잖아요. 이때 발음 좀 잘 못할 때. 그리고 아무래도 표현에 한계가 있으니까 표정과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돌 때쯤에 이제 두 단어를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문장에 비해서는 정교하고 명료해지는 거고, 강세를 둬서 원하는 말을 이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문식 문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전문식 문장이라는 거의 그 뜻은 뭐냐면, 명사,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해서 전문식 문장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때는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말을 이때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요거는 그냥 요 시기에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말할 때도 요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특징. 그래서 요런 발달이 영아기 때는 언어 발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